안녕하세요. 오늘도 저는 아내와 함께 병원에 다녀온 후 집에 들어와 이제 막 태어난 아기를 잠이 깰까봐 조용히 눕혀놓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하루가 힘들었는지 아기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본 후 컴퓨터에 앉아 맥주 한잔하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겪은 사연을 나누고자 자판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사람 인연이라는 거 알다가도 모른다지만 다른 환경에서 다른 삶을 살았었고 한 번도 본 적 없었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한 아이의 아빠와 엄마가 되었네요. 그런 소중한 인연 평생 함께하고 싶었고 부족한 점 서로가 하나하나 채워가면서 나아가면 된다 생각했지만 그건 제 생각일 뿐이었네요. 그동안 집안 문제로 정말 골치가 아팠는데요. 처가 쪽이 아닌 저희 쪽입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는 저를 정말 잘 대해주세요. 하루에도 한 번씩 꼬박 전화 옵니다. 바쁜 와중에 제가 전화 못 받으면 문자라도 남겨주시네요. 그래서 처가 때 갈 때면 항상 행복합니다. 가진 거 없고 능력 없는 제가 서연이의 남편이 되었는데도 부족한 저를 사랑으로 친아들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뭐라도 있으면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겨납니다. 그런데 왜 저희 집은 이 모양 이 꼴인 건지 뭐든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정신적으로 아내가 너무 힘들어합니다. 지금은 연락을 끊고 살고는 있지만 언제나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현재 흑염소 농장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부모님 성격이 워낙 억세셔서 처음 아내가 인사드리러 왔을 때 많이 당황했던 것 같네요. 그래도 결혼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도 나이가 좀 있는지라 언제 또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냐면서 별 문제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조로울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제 아내의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염소 농장 때문에 일손을 도와주었던 아내에게 어머니는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나는 좀 덩치도 있고 뼈도 굵어서 힘 좀 쓸 줄 아는 그런 며느리를 원했는데 얘는 턱 건들면 그냥 부서질 것처럼 생겨가지고 일도 진짜 시원찮게 하는구먼. 나는 이런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닌데 어디 이래가지고 일 시켜먹을 수나 있겠어?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런 걸 어머니 기준으로 잡는 건데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살아야 행복한 거지. 어머니 기준으로 덩치 있고 장군처럼 생긴 그런 며느리를 제가 원하겠냐고요. 서연이 상처받아요. 좀 부드럽게 대해주세요. 뭘 부드럽게 대해줘? 삐쩍 마른 오이같이 생겨가지고 이래서 애는 낳을 수 있겠어? 힘도 못 써서 저렇게 낑낑대고 있는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아야 나중에 염소농장 이어받을 거 아니냐? 아유, 답답해서 한숨밖에 안 나오니까 제 얼굴 좀 내 앞에서 치워라.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어.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일은 배우면서 하면 저도 곧잘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항상 뭐라고만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세요. 오이같이 생겨도 저도 힘쓸 줄 아는 며느리라고요. 아내는 일을 하면서 정말 자기 농장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땀 흘린 거에 비해 처음부터 저런 소리를 듣게 되니 의욕도 사라지고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저녁에 단둘이 있을 때 저에게 속마음을 꺼냈네요. 다 이해합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나가서 살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염소 농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야 할 실정이죠. 처음에 아내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저를 만났었죠. 다 제 잘못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염소 농장에서 일을 계속하게 될 것 같다고 신혼집을 구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아내를 놓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이해해주는 아내의 모습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같이 어머니와 함께 아침밥을 차리던 아내의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건지 음식 차리는 냄새에 계속해서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고 어머니께서 임신한 거 아니냐는 말에 테스트를 해보니 두 줄로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태도는 180도 바뀌게 되었고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살펴주며 아들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몸에 좋은 음식과 함께 밤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어머니의 관심은 심해지기 시작했네요. 아내는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어머니의 사랑이 싫지 않았는지 제가 볼 때 이건 좀 아니다 싶을 정도의 관심에도
웃으면서 모든 걸 받아주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싫은 건 싫다고 딱 잘라 말해야지. 아직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는 것 넙죽넙죽 다 받아먹으면 나중에 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 아유, 걱정돼 죽겠어. 어머니 옆에 살면서 그동안 봤지만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은 내가 다 적응이 안 될 정도다. 뭘 그렇게 신경 써.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뻐해 주시면 나야 좋지. 그리고 요즘에 염소농장 안 가도 돼서 얼마나 좋은데. 혼날 일이 없잖아. 어머님께서 이렇게까지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시는데 분명 아들일 거야. 나도 느낌이란 게 있는데 왠지 아들 같아. 들떠있는 아내의 목소리와 표정에는 어머님의 사랑에 굶주려 있다는 게 너무나도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아내는 병원 검진일에 얼마 남지 않아 세상 밖으로 태어날 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서요. 만약 딸이라면 그의 딸은 후폭풍은 아마 감당하지 못했을 것 같네요. 아침부터 어머니께서 임산부도 미역국 많이 먹어야 한다며 아내에게만 특별히 미역국을 주셨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그저 찬밥 신세에 불과했네요. 그렇게 아버지는 아침 일찍 염소 농장으로 향했고 저는 아내 옆에 있으면서 아내가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표정을 짓더니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왜 그러냐며 쓰러진 아내를 부축해줬고 입덧 시기는 지난 상태라 더욱더 당황했네요. 계속해서 구토를 하는 아내 때문에 도저히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업고 현관을 나가고 있는데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웃으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며 곧 있으면 출산하겠다고 기뻐하시는데 아직 2달이나 남은 상태에서 어머니가 말했던 의미심장한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빠르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심각해진 아내의 몸 상태를 검사받고 의사 선생님께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한참을 고민하다가 꺼낸 말에 왜 구토를 하게 되었는지 충격적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먹었던 미역국 안에는 옥시토신이라는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어서 듣게 된 설명에는 분만 촉진제로 쓰이고 있다고 의사의 처방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데 어디서 났냐며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길래 어머니께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미역국에 뭔 짓을 했길래 아내가 구토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서연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아유, 걱정 마. 그 약 염소 농장에서 쓰이는 건데 염소가 임신 중일 때 새끼 낳는데 쉽게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주사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쉽게 말해 분만 유도제야. 40일 너무 꽉 채워서 낳으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지금 낳아야 별 힘도 안 들고 쉽게 낳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내가 한 행동이 잘한 결정이지. 너무 걱정하지 마. 알겠지? 뭐라고요? 지금 염소가 맞아야 할 주사를 임산부가 먹어야 할 미역국에 타서 먹인 거예요? 도대체 몇 번이나 그런 식으로 타서 먹인 건데요? 그러다 뱃속에 있는 아이와 아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요? 지금 하신 행동으로 둘 다 위험해질 뻔했다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사에게 듣게 된 말에는 동물 약국에서 파는 주사약인데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구매가 가능한 제품으로서 농장에서 주로 쓰인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약을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데 대량으로 먹은 것 같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저를 보길래 염소 농장 한다고 말을 하자 옆에 있던 아내는 결국 눈물을 쉬지 않고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어머니와 만약 계속해서 함께 지낸다면 이건 분명 더 큰 일이 발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시는 얼굴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소리를 치고 끊었습니다. 의사가 했던 마지막 말에는 인연을 끊을 수밖에 없는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네요. 하마터면 뱃속에 있던 아이와 아내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엄청난 죄에 속한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자리를 비켜줬었네요. 아내는 제가 어머니께 전화로 심각하게 소리치며 대화를 하자 병실에 누워 제 옷깃을 잡고 흔들더니 그만하라면서 그냥 다시는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고 흐느꼈습니다. 그래서 인연 끊겠다고 소리치게 된 거였네요. 정말 다행히도 아이는 별탈 없이 출산 시기 꽉 채워서 세상 밖으로 건강하게 나왔고 아내도 건강에는 문제없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왔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 그렇게 원하던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저와도 인연을 끊게 되었네요. 말로는 실수였고 그저 아이가 생각보다 큰 것 같다고 산부인과에서 말해서 서연이가 골반도 작고 자연분만하기 힘들까봐 임의대로 생각한 방법이었다며 2번 다시 이런 행동 저지르지 않겠다고 문자가 왔지만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들어가게 된다면 또다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아내가 지금의 삶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염소 농장으로 다시 들어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셋이 행복하게 별탈 없이 사는 게 제 꿈입니다. 더 이상 그 누구한테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간섭받고 싶지 않습니다. 저 잘한 선택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올리게 될 사연 들어보시고 만약 당사자였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잘못됐다면 충분히 방향을 바꿀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모두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읽어주신 분들의 진심 어린 댓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